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두산 로보틱스 브리핑을 드릴 예정입니다. 자, 우리 채널에서 그동안 두산 로보틱스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들도 계속 꾸준하게 브리핑 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포트폴리오들 추가를 한 종목들도 계속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50%, 40% 올라가는 종목들도 덜어 나오고 있습니다. 해당 영상만 잘 보시더라도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해당 포트폴리오는 무료로 다 열려 있어요. 우리 영상 하단에 댓글 보시면 해당 페이지가 나오는데, 이 페이지 안에서 이 포트폴리오 이 링크 클릭하시면 여기로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공부방은 이 링크 클릭하시면 단기 종목들도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포트폴리오에 올려드리는 종목들은 조금 중장기적인 종목이에요. 여기 보시면 두산 로보틱스도 과거에 6월 4일, 6월 30일 한 대 정도 소요되면서 45% 정도 가량 상승을 했죠. 이거는 좀 단기적으로 조금 이제 짧게 37%, 33% 이렇게 짧게 낼 수 있는 종목들은 해당 공부방에 들어오시면 종목들 나가고 있습니다. 자, 두산 로보틱스 오늘 주가가 조금 하락하면서 좀 불안한 움직임들 좀 보여줬었는데, 제가 어제도 두산 로보틱스 브리핑을 드리면서 좀 50% 반쪽짜리 기대감을 충족시켰다.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전략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좀 기대했던 그런 소식들은 아니었어 가지고 여기에 따른 실망감도 조금 있을 수는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긴 했었는데, 오늘은 일단 그런 실망감이 반영이 됐다기보다는 외국이라는 기관이랑 큰 폭으로 매도를 하면서 상승 종목들이 대부분 하락세로 전환이 됐던 게 대체적으로 영향을 크게 받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시장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주가가 좀 하락했었던 것들은 이 기업에 대한 장기적인 전망들, 모멘텀들 이런 것들보다는 시장성으로 주가가 하락했기 때문에 이거는 좀 단기적인 요인들이고, 이 기업에 대한 모멘텀들은 장기적으로, 결국에는 시장성 대비해서 기업의 모멘텀이 양호하다면 다시 주가는 회복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산 로보틱스의 장기적인 전망치가 좀 나왔습니다. 과거에 보지 못했던 흑자가 드디어 이렇게 나와준 거거든요. 자, 해당 컨센서스, 미래에 대한 전망치 같은 경우는 제가 입력하는 게 아니라 우리 증권사들 있죠. 증권사들 A사, B사, C사, D사 이렇게 여러 증권사들이 있을 건데, 이 증권사들이 이 해당 기업의 실적을 전망을 해서 여러 기업들이 전망을 한 것의 평균값을 구한 게 이 컨센서스입니다. 과거에 지속적으로 계속 적자가 나오고 있었던 기업인데 2017년도에는 드디어 흑자를 기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하지만 2027년도의 흑자는 아직까지 시간이 좀 남아있을 뿐더러 이런 실적 전망치는 나중에 언제든지 시장성에 의해서 수정은 될 수는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실적들이 나오느냐, 컨센서스에 부합하지 않느냐, 그런 것들은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그 순간에만 나오기 때문에,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맹신할 수는 없는 내용들이지만, 흑자가 나왔다라는 것들은 투자 심리에 분명히 개선은 있을 수 있는 내용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 주가라는 것은 기업에 대한 가치에 따른 변화라고 했잖아요. 전망이 계속 적자가 나올 전망이다, 그럼 가치가 변함이 없다. 오히려 적자가 계속 나오면은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산, 현금,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본, 이런 것들이 적자 때문에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 가치에 긍정적이진 않고 방향이 부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 자산을, 이 기업에 있는 자본, 이런 것들을 상장되어 있는 주식수랑 나누게 되면은 1주당 자산이 나오게 되고, 이 이익이랑 주식수로 나오게 되면은 1주당 순이익이 나오게 되는, 그러면 여기에서 자산 대비 주가가 얼마냐, 주가가 높으냐, 주가가 낮으냐, 이런 것들이 기업에 대한 전망에 영향을 주는 가치에 따른 변화라는 것들이죠. 자, 2027년도 대입을 해보면 그동안 계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었던 상황이라서 2027년도에 나오는 흑자 대비해서는 주가가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EPS가 44원을 전망을 하고 있죠. 근데 지금 주가는 얼마죠? 58,200원 수준에서 44원. 그러면은 PER이 천문학적으로 높아지는 1300배에 이르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더더군다나 이 기업의 실적에 우리가 주가를 동기화시켜서 보는 것보다는 뭔가 이슈, 어떠한 장기적인 이 기업 가치가 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 그게 바로 휴머노이드, AI 로봇, 원전 해체 로봇, 그리고 협동 로봇. 자, 이 AI에 대한 미래 장기적인 모멘텀들, 이런 이슈들이 장기적으로 지금 당장에는 적자를 기록할 수는 있어.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기업이 이런 모멘텀들을 가지고 흑자를 기록하면서 높은 성장세를 보여줄 거야. 이런 전망들로 인해서
PER은 높더라도 2027년도, 2028년도, 2029년도, 30년도 이후에 실적이 계속 성장한다고 하면 이는 계속 낮아지고 그만큼 더 높은 성장을 하게 되면은 PR이 30배, 20배까지 낮아지는 거죠. 이게 이제 장기적인 실적을 가져와서 주가에 대입을 하는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높은 실적을 성장을 하는 고성장이 전망된다고 해서 만약에 주당 순이익이 지금은 44원인데 이게 500원, 1,500원까지 올라간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58,000원 수준에서 1,500원까지 만약에 올라갔어요. 기업이 너무 성장을 잘해서. 그러면은 38배 수준까지 낮아지는 거죠. 이게 2028년도가 될지 2029년도 30년도가 될지 미래에 고성장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은 지금 당장 성장주 같은 경우는 실적은 그렇게 신경 쓰지 않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떠한 전망들 때문에 실적을 신경 쓰지 않고 성장을 할 것으로 보이는 성장주라고 보고 있는 것인가? 지금 이 기업의 두산의 그룹 개편이 어떻게 되고 있고 장기적으로 이 로보틱스가 어떠한 방향성들을 제시를 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자, 과거 히스토리부터 우리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두산이 있고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밥캣 그리고 로보틱스. 자, 이렇게 그룹 지배가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두산 같은 경우에 과거에 두산 밥캣을 따로 갖고 있었는데 두산 밥캣을 분리해서 에너빌리티에 넘겨줬어요. 지분을. 두산 피어셀이랑 지분 교환을 좀 있었습니다. 이게 두산 밥캣이 현금이 굉장히 빵빵하고 실적을 높일 수 있는 실적 안정세가 대단히 높기 때문에 이 배당을 해줌으로써 두산 에너빌리티가 채권단의 관리를 받고 있을 때 옛날에는 두산중공업이었죠. 두산중공업. 채권단 관리를 받기 시작을 하면서 배당으로 실적을 적자가 나고 있던 것들을 방어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거 실적 적자를 방어했다라는 거는 재무 건전성을 확보를 해줬다는 거고요. 이 재무 건전성을 배당을 확보를 하면서 현금을 확보를 하고 채권단 졸업을 한 다음에 원전, 가스터빈, 수소, 풍력 이런 쪽으로 굉장히 큰 그리고 수전의 설비, 중동 쪽으로도 발전소 이런 쪽으로 수주를 굉장히 지금 잘 받고 있는 상태고 재무가 굉장히 탄탄해질 겁니다.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기업이 이제 밥캣에 의존을 할 필요는 없어졌어요.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가 적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두산 로보틱스 밑에 밥캣을 깔아주는 게 아닌 밥캣이랑 같이 이번에는 합병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 합병도 무산이 돼버렸죠. 주주들의 반대에 무산이 돼버렸어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 두산 밥캣에 이런 재미를 독특하게 봤기 때문에 두산 로보틱스를 이렇게 한번 합병을 해가지고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 추구를 하려고 했었지만 무산이 되면서 이런 방식은 사용하지 못하게 됐었죠. 그래서 두산 같은 경우는 테스나도 있고 테스나가 엔비디아를 통해서 반도체를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수주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반도체 산업도 하고 있고 나중에 인공지능에 대한 발전도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 테스나도 물량을 증가를 시키기 위해서 증설을 계획을 하거든요. 그리고 로보틱스도 살려야 되는데 두산 같은 경우에서도 지금 이게 현금을 융통할 수 있는 능력, 현금 유동성이라고 하는데 이 유동성이 지금 좀 낮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유동성을 높이기 위해서 두산 로보틱스에 대한 담보를 제공을 해서 주식으로 담보를 제공해서 현금을 대출을 받습니다. 이 대출받은 금액을 어디에 사용을 하느냐가 중요한 건데 두산 밥캣도 이 기업을 인내하기 위해서 외부 신용평가를 받으면서 이게 신용평가를 받는다는 거는 신용도거든요. 기업의 신용도. 이거는 대출을 하기 위해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채권을 발행하기 위해서 신용도 평가를 받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자금을 조달을 하기 위한 신용도 평가를 받았다라는 거는 우리가 알려져 있는 AI, M&A 여기에 자금을 사용하기 위한 목적이 아닐까라고 추측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번 2분기 실적 발표에서 이런 소식들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지만 이번 실적에서는 이 관련된 내용들을 노코멘트 했습니다.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자, 두산 같은 경우에서는 두산 에너빌리티, SMR 원전 가스 수소, 수전의 설비 이런 것들의 효율화를 위해서 그리고 밥캣의 인공지능 건설 기계들 있죠. 미국 같은 경우에서는 모니터를 보면서 조이스틱을 가지고 컴퓨터로 건설 기계를 조작을 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컴퓨터를 가지고 조이스틱을 가지고 사람이 건설 기계를 조절을 합니다. 자, 이것도 나중에 이를 접목을 하기 위해서 밥캣이 AI를 하고 두산 같은 경우는 파이랩이라고 해서 사람 수준의 인공지능을 구현을 하기 위한 파이랩을 연구시설을 신설을 했고 밥캣은 빵빵한 현금력으로 AI, M&A를 진행을 하고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2분기 실적 발표에서도 발표를 했죠. 2분기 실적에서 컨퍼런스 콜에서 발표를 했었던 게 북미 기업의 엔지니어링 업체 원엑시아를 인수하겠다. 근데 이게 인수하는 자금이 356억 원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과거에 상장을 하면서 이 중에서 상장 금액들 중에서 2천억 원가량을 IPO 자금에서 적극적인 기업의 인수, M&A 자금으로 사용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한 적이 있었는데 2천억 원이 아니라 356억 원가량을 사용을 하면서 북미 엔지니어링 업체의 M&A는 단순히 그냥 우리가 A 기업에 대한 진출이 아니라 두산 밥켓, 그러니까 북미 쪽에 엔지니어링 공장이 있고 거점이 있기 때문에 두산 밥켓의 영업 채널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북미 쪽으로 지금 당장에 협동 로봇을 판매하는 걸 늘리겠다. 전략적으로. 왜냐면은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이게 좀 중요한 게 북미 쪽에 공장이 없다 보니까 한국에서 미국으로 판매를 할 때 관세가 붙습니다. 관세 경쟁력이 좀 낮다 보니까 이거를 탈파하기 위해서 밥켓의 영업 채널을 활용할 수 있는 북미 쪽의 엔지니어링 업체인 원엑시아를 전략적으로 인수를 하면서 재무 건전성을 먼저 확보를 하겠다. 이렇게 발표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2천억 원 중에서 356억 원, 나머지 금액들은 AI 기업을 인수하는 자금으로 나중에 사용을 하겠다고 여지는 계속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당초에 IPO를 진행하면서 발표를 했던 이 자금을 사용하겠다는 자금에서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AI에 대한 AI 기업에 대한 M&A가 발표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에서 우리 투자자분들은 다소 실망감이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이 밥켓의 영어 채널을 확보하기 위해서 로보틱스가 북미 쪽에 있는 원엑시라는 기업을 인수를 했던 거고 밥켓이랑 같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건데 이거는 로보틱스가 단독으로 운영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밥켓 같은 경우는 향후에 AI의 M&A 이런 것들을 발표를 하면은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서는 R&D 센터를 구축을 해서 인력들, AI 인력들을 확보를 해서 같이 공동 투자하는 방향이 들어갈 거고 두산 같은 경우에는 이 파이랩을 통해서 함께 투자를 하는 이렇게 비상장 업체이기 때문에 합병이 좀 더 쉬운 그런 상황이 생길 거예요. 자, 그러면 나중에 이 AI를 활용을 해서 두산 에너빌리티도 같이 이 비상장 AI 기업으로 인해서 수혜를 시너지를 볼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생길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발표가 된 다음에 이 실적에 대한 컨센서스 전망이 나왔던 겁니다. 자, 이런 실망감도 있는 상황에서 시장에 대한 요인들이 급격하게 나빠지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자, 그래도 이 절반 부분에서 딱 버텨주면서 주가가 추가적인 하락 흐름들을 좀 멈춘 그런 상태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하단 구간 56,000원 부근에서 반등이 빠르게 나와주면 오히려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가능성들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지금은 흑자에 대한 전망도 나와준 상태이기 때문에 2030년도 이후에 협동 로봇과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는 그리고 당장 두산 에너빌리티 원전 해체에 대한 로봇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된다고 한다면 빠르게 주가도 회복하는 모습들을 보여줄 가능성도 존재한다. 완전히 소멸된 거는 아니다. 소멸은 아니다. 모멘텀들은 존재한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외국인들 다른 종목들은 오늘 시장은 외국인들이 다 매도를 했어요. 매도하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오늘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매수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오히려 기관에서는 매도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우리가 대응에 대한 전략들 내가 만약에 72,000원 부근에서 5% 비중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5% 정도 그럼 평균 단가가 낮아지잖아요. 비중이 10%가 되고 평균 단가가 7만원에서 여기 이 6만원 부근에 5% 그렇게 되면 평균 단가가 65,000원 부근으로 낮아지겠죠. 이렇게 대응에 대한 여력들, 여지들은 여전히 필요하다. 대응은 여전히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산 로보틱스 어느 정도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면은 우리 주식 초보자분들도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는 내용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가지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제가 두산 로보틱스를 꾸준하게 브리핑을 드렸기 때문에 영상 보시고 접근하신 분들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좀 들기도 합니다.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우리 주주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두산 로보틱스의 목표가가 얼마 정도가 될까? 이게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여러분들의 목표가 댓글로 한 번씩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굉장히 큰 힘이 되기 때문에 제가 다음에도 두산 로보틱스 그리고 포트폴리오에서도 우리 공부방에서도 좋은 종목들 계속 안내드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응원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도록 하고 우리 공부방도 그렇고 포트폴리오 확인은 링크 클릭하셔가지고 바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다 공개가 되어 있으니까 그 주식 공부를 위해서 공부를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공부방에 들어오셔가지고 함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